자,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 지난주에 책을 읽고 독서토의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한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글을 쓰자고 했는데 어쨌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은 거를 써온 사람도 있고 두 편을 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직업을 소개한 그 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개한 직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직업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읽기 쉽도록 흥미롭도록 그렇게 썼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직업과 관련해서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진이 거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어, 지석이, 은민이, 준이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살짝 직업을 짧게 썼어요, 글을. 음, 아, 자, 공무원. 하진이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조사한 직업은 승무원이다. 승무원의 역사는 1928년 부조정사가 음료 서비스를 했을 때부터 시작하였다. 여자 승무원은 간호사였지만 조정사를 희망했던 앨런 처지가 최초의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그 후 앨런 처치의 친절한 서비스에 큰 호응을 얻자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이 생겨나게 된다. 최근 승무원이 승객에서 승차권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었는데 원래 승무원들이 무리한 승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비행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어서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승무원들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다. 승무원들은 원래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들어진 직업이 아닌데 승객들이 승무원의 존재를 너무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에게 항상 안전한 비행기를 선물해 주시는 승무원분들은 승무원은 당연한 존재가 아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승무원에게 감사해야 하며 지내보는 것이 어떨까? 자, 수고했습니다. 은민이부터 글에 일단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승무원에 관해서 뭔가 몰랐, 유래 이런 거 설명해줘서 좋았고 또 승무원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뜻도 있는 글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원. 음, 승무원의 유래나 이런 거 조사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직업을 소개하는 글이기보다는 약간 자신이 이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쓴 글인 것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준이. 어, 근데 전체적으로 유래나 그런 걸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내가 조사한 직업은 승무원이다. 승무원이었으니 이렇게 바로 시작해서 약간 약간 앞에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자 승무원은 간호사였지만 조종사를 희망하던 앨런 처치가 최초의 여자 승무원이었는데 이 문장이 약간 전 이해가 안 돼. 어떤 걸, 그러니까 약간 문법이나 약간 그런 게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석 투. 음, 일단 내용 자체가 좀 짧기는 했는데 파트는 크게 역사 파트랑 자기의 생각 파트로 나뉜 것 같아서 이 승무원이 뭐 하는 직업이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승무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승무원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없어서 살짝 아쉬웠고. 음,
자, 지금 하진이가 글을 쓴 방식이 이제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드러나는 방식이, 지금 하진이가 쓴 방식은 글 쓰니가 직접 드러나서, 직접 나서서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글쓴이는 철저하게 숨는 방식이 있는 거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하진이는 직접 내가 조사한 직업은 승무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거의 좋은 점은 친근감, 친숙감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이런 글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뭐 이렇게 보통 공식적인 글 같은 경우에 또 이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아니면 신뢰감을 더 줘야 되는 글,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면 자꾸 이제 그 개인의 문제화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내가 조사한 직업은 승무원이다라는 부분들을 아예 빼고 그냥 승무원의 역사나 하고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말한 대로 뭐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직접 자기가 하진이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쓴 그런 글들이라는 거야. 아, 뭐 안타깝다. 뭐 이런 거. 받은 것 같다. 안타깝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주관적 견해.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쓰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다 뭐 해버리고 빼버리고 아, 아니면 빼버리지 않는다 넣는다 하더라도 삼자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 입장에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삼자적 입장에서 쓰는 그런 방식들도 있다는 거지. 뭐 비행기에서 대부분 시간을 잃어서 보내기 때문에 힘든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뭐 승무원들이 뭐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어서 뭐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뭐 희망하는 사람들이 뭐 알아야 될, 조심해야 될 또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어쨌든 뭐 감사함을 지내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서서 어쨌든 상당히 주관적인 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의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를 자기를 빼고 쓰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글 쓰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준이가 잘 얘기했었는데 이 여자 승무원은 간호사였지만 조종사를 희망했던 앨런 처치가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선생님도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앨런 처치는 간호사였다는 거지. 그 전 직업이. 그러다가 이 네, 사람이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뭐야? 조종사를 희망했는데 조종사는 못 되고 여자 승무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였냐면 여자 승무원은 간호사였지만 이거 한 문장 조종사를 희망했던 두 문장 앨런 처치가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됐다 세 문장 세 문장을 지금 세 가지 정보를 한 문장 안에 지금 우겨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승무원은 간호사였지만이라고 하면 여자 승무원들은 처음에 간호사였어? 뭐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의 문장을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냐, 어떻게 바꿔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에서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원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직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려주자 하는 그런 부분에 따르면 아까 지석 2가 평가했던 것처럼 그 승무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승무원이 그 했을 때 그 어려운 점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알게 된 점들은 좋은데 그 외에 뭐 승무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 신체 조건이 필요한 건가 어떤 뭘 배워야 되는 건가 어떻게 취업할 수 있나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승무원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정보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좀 빠진 점들 그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자, 요 문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요 문장을 더 이해되기 쉽게 더 명백하게 각자 여러분들이 바꿔가지고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 여자 승무원은 간호사였지만 조종사를 희망했던 앨런 처치가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앨런 처치가 최초의 여자 승무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고 이 사람이 근데 여자 승무원을 희망한 게 아니라
조종사를 희망했었다.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 문장을 좀 바꿔서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라면 요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채팅창에다가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쓰는 건가요? 어? 저도 쓰는 건, 하진이도 써야지 당연히. 네. 보냈습니다. 음,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음, 보냈습니다. 음. 보냈어요. 음, 우리 지석 원하고 하진이만 보내면 되겠네. 뭐 이렇게 많이 시간, 하진이, 썼긴 한데 현지형으로 썼어요. 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쓴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이 읽어보겠습니다. 앨런 터치의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종사를 희망했고 그 결과 그녀는 최초의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명확하지.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는데, 하지만 그녀는 조종사를 희망했고, 그 결과 그녀는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근데 조종사를 희망했는데, 그 결과 그녀는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조종사를 희망했는데, 음, 그 결과 그녀는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가, 그것도 사실 조금 그 느낌이, 그러면 그 승무원이 마치 조종사가 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라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2. 조종사가 꿈이었던 간호사 앨런 서지가 최초의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최초 음. 라죠 그렇게 근데. 해서 한 문장으로 써도 어쨌든 이렇게 조종사가 꿈이었던 간호사 앨런 처치가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거지. 은민이. 최초의 승무원인 처치는 원래 간호사였다. 그런데 그녀는 조종사를 꿈꿨다. 하지만 결국엔 최초의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어. 그래서 하지만 결국엔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해서 조종사를 꿈꿨는데 하지만 결국엔 하지만 결국엔 하지만과 결국엔이라는 말이 이게 조화를 이루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과라고 쓴 것보다는 하지만이라고 씀으로써 조종사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쓴 것들은 좋다고 생각돼. 근데 결국엔 최초 여자 승무원이 됐다 해서 결국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석 2, 지석 1. 그 여자 승무원인 앨런 처치는 조종사에 희망했지만 강선수 비행기 올라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시초가 되었다.
이것도 이상하지. 조종사를 희망했지만 간호사로서 비행기에 오르면 살짝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응. 의미가 좀 바꿔지는 거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간호사로서 그 자격으로 올라간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하진이 하진아 엘란티아의 전 직업은 간호사였지만 조종사를 희망했고 결국 그녀는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이란 말을 쓴 사람들은 조종사와 승무원을 같은 레벨로 보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조종사를 희망했는데 조종사의 꿈은 못 이룬 거잖아. 그리고 그 대신 그냥 뭐 한 거야? 간호사. 승무원이 된 거잖아. 승무원이라도 승무원이 된 하자. 거지. 우리가 선생님은 이게 지금 꽁 대신 닭 정도의 생각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승무원이라도 하자. 결국 이뤄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이란 말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렇게 뭐야 더 나아진 뭐 이런 뉘앙스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언어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가 주는 느낌들을 정확히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음료 서비스를 부주동사가 음료 서비스를 했을 때 뭐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앨런 터치가 최초의 여자 승무원으로 뭐 활약했다. 승무원으로 뭐 일했다. 이제 승무원이 되었다. 그는 원래 부동사를 희망했지만 그 꿈은 이루지 못했다. 그녀 아니에요. 뭐 그녀. 그녀는 뭐 그는 그래도 처음 뭐 직업이었던 간호사 대신에 하늘을 나는 일을 하는 꿈은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룬 것이다. 라고 쓴다던가 이렇게 쓴다던가 아니면 그런데 그런 뭐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다 앨런 처지가 최초의 여자 승무원이 되었다. 어? 그녀는 원래 간호사로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종사를 꿈꿨지만 조종사 대신 꿈꿨지만 이루지 못하고 뭐 최초의 여자 승무원이 되는데 만족해야 했다. 라고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느낌들을 정확하게 살려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 건가라는 부분은 더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장들을 바꿔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사실 좀 문제야. 여기 이 문장도 문제야. 왜? 대부분 일어나서 보낸다. 지금 보면 너무 길어 문장이. 이게 지금 한 문장이야. 아,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게다가 심표 때문에. 승무원이 승객에게 승차권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승무원이 승객에게 승차권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당했어? 근데 승무원이 원래 승차권이 앞뒤가 안 맞는데? 승무원이 승차권이 왜 이상해요. 있어요? 그리고 승무원 비행 승차권이 없다는 이유를, 에? 그래서 요게 지금 비행기 승무원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지석이가 말했던 그 열차 기차를 말하는 거 이것도 잘 모르겠고. 하진이. 그 승차권 있는데 어. 확인하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승무원이 저기 뭐야 승객에게 승차권을 요구한 거야? 검사를 한 거야? 네, 근데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객이 승차권이 있는데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해가지고 난 있는데 왜 확인하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의견을 정확히 된다는데, 뭐 비행기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그 탑승할 때 저기 때문에 그 뭐야 좌석 안내 때문에 승차권 그 비행기표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좌석 그 뭐 오른쪽 가십시오. 아니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비즈니스석으로 갈 건가 뭐 이코노미로 갈 건가 뭐 이런 거 안내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정확히 사정은 모르는데 뭐 어쨌든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권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는 이렇게 너무 줄였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기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요 문장 자체가 너무 뭐하다는 거야. 길기 때문에 요 문장을 끊어서 몇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 쓰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합니다. 알겠어, 하진아? 자, 다음 두 번째가 누구였어? 지석? 윤아진은 글 하나 더 썼다고. 그 나에 대해 쓴 건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자, 지석 투가 읽겠습니다. 직업이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갖는 일을 말한다. 이런 직업은 다른 사람, 집단, 회사 등의 필요로 인하여 생성되며 그로 인하여 세상에는 수만 개의 직업이 있다. 이런 여러 하나하나 중요한 직업들 중 깊은 의미를 담은 직업을 소개해 보겠다. 내가 소개할 직업은 빙산운반 전문가이다. 빙산운반 전문가라는 직업을 보면 처음 드는 생각은 이제 이런 저런 직업은 어떠한 곳에서 필요로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이다. 내가 이 직업을 처음 맞이했을 때처럼 말이다. 이들은 어느 정도 오래된 유서 깊은 직업이다. 이 직업이 생겨난 계기는 1912년 4월 14일에 일어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때문이었다. 타이타닉호는 이제 4월 14일경 무전의 경고를 조심하지 않아 여객선의 빙산이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방 부분부터 서서히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자연적 재해 분야 최대 희생자가 나온 사고로 1,514명의 희생자가 나온 가슴 아픈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 이후로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유빙의 수량과 경로를 파악하고 해빙선과 운반선으로 유빙을 옮겨 소위 말해 선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인 빙산 운반 전문가가 생겨났으며 1914년 국제유빙 수찰대 생성으로 더욱더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빙산의 크기가 크면 거대한 예인기구를 쓰며 며칠, 몇 주간 옮기기도 하는 직업으로 위험한 점과 힘든 점을 고려하여 고소득 연봉인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해양경비대 훈련소에서 8주간의 기본 생존, 체력, 사격 등의 교육을 받고 기술학교를 가 그곳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 후 특기를 부여받아야지 할 수 있는 까다로운 직업이다. 이러한 직업은 힘들고 고달플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터주는 앞잡이가 될 것이다. 이 직업은 사회에 알게 모르게 숨어 있어 고독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있어야지 타이타닉 고침물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생길 만한 직업이기에 나는 이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다. 수고했습니다. 준이? 일단 되게 이 타이타닉호 이 사건이 그 영화 타이타닉 그거랑 똑같은 사건이죠. 아, 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되게 날짜를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적어주고 그것에 대한 예시를 적어줘가지고 빙산 운반 전문가라는 직업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서 약간 사소한 것이긴 한데 여러 하나하나 중요한 직업들 중에 깊은 의미를 담은 직업을 소개해 보겠다 하고 하는데 깊은 의미를 담은 직업에서 근데 모든 직업은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필요로 인하여 한 거면 모든 직업은 깊은 의미를 담은 직업인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깊은 의미를 담은 직업 깊은 의미라는 말을 빼서 그냥 중요한 직업들 중 내가 소개하고 싶은 직업을 소개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깊은 의미라는 말. 은민이? 일단 등산 운반 전문가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서 전혀 몰랐던 건데 한 번에 이해가 되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고 이런 사건의
빗대어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간 게 뭔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좋게 써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하진이. 빙산 운반 전문가라는 직업을 잘 설명한 것 같고요. 음, 음, 그,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알려지지 않게 하는 글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지석원. 애초에 빙산만 전문가라는 직업이 정말 생소하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처음엔 내가 소개할 직업을 이렇게 시작한 점이 있고 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그 빙산 운반 전문가라는 직업은 보면 처음 드는 생각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음, 응? 끝. 잠시만요. 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사 깊은 직업이 아니라 유서 깊은 직업. 아, 그렇네. 유사. 그리고 음, 전체적으로 좀 문장이 좀 긴 느낌이었어요. 음. 음. 자, 우리 지석이가 짜임새 있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도입 부분,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 부분으로서 쓰는데, 그 방식이 이제, 빙상 운반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하기 때문에 직업 일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더 큰 범위에서 이렇게 작은 범위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택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요 글의 시작이라는 부분이 괜찮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요 시작은 빙산 운반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아까 그 하진이가 말했던 뭐 승무원이 되었던 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던 뭐가 되었던 무슨 얘기로 하던지 간에 요 이야기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직업이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일반적인 거지. 어?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너가 지금 이게 빙산운반 전문가를 소개할 거면 이 빙산운반 전문가의 특화된 그런 시작하는 말을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 아니면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타이타니코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타이타니코 이 이야기를 앞에다가 뭐해 쓰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들이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아까 그 하진이가 뭐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런 꿈을 갖고 있어 그걸 선택한 거니까 뭐 별 문제 없는데 어쨌든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무원보다는 빙산운반 전문가가 더 흥미롭지.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직업, 이런 직업도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의 그 정보의 어떤 그런 특별성들. 이런 점에서는 이제 빙산운반 전문가라는 그런 직업을 또 이렇게 잘 선택한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처음 알았습니다. 빙산운반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를 이 자체를 선생님도 처음 알게 되었고. 자, 여기 보면 소개할 직업은 빙산운반 전문가이다. 빙산운반 전문가라는 직업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지석원이 얘기했었는데 내가 뭐 생각이 들 것이다. 내가 이걸 처음에서 말씀해서 역시 아까 하지와 마찬가지 지석이 역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다 빼버리고 쓰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떻게 생겨났게 되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연봉까지 조사했고, 그다음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수료 과정에 관한 어떤 그런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치는 말까지 이제 마무리해서 전체적인 글을 어떤 짜임을 갖춰서 쓰고 있는 점들은 좋은 점입니다. 드디어 자, 결과를 썼어요. 어? 드디어 결론을 적었습니다. 요 부분.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석이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한 거야? 너무 길다라고 했지. 문장이 너무 길다. 여기 한 문단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말 한 문단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요것들이 어쨌든 좀 몇 개로 문장을 끊어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요거 앞잡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뭐 남의 시킨을 받고 끈앞풀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앞잡이라고 이제 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앞잡이란 말이 1번 뜻으로기보다는 아, 한자는 죽으라고 그러는데 남의 끈앞을 약간 안 이런 좋은 의미 뜻이니까 아니에요? 1번 순서의 앞잡이가 되어서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잡이라 적었어야 됐나요? 아? 길잡이라 적었어야 됐나요? 그렇지. 길잡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좀 더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단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말한 그 유사 깊은 직업이다. 그래서 이거 역사가 시작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사라는 말은 아니면 뭐와 비슷한 유사상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까 지석원이 얘기했던 대로 유서 깊은 직업이다라고 이제 쓰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제 뭐 오탄지 착오를 일으켰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 해야겠지. 아, 아주 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이 은민이. 네, 음, 자, 예요. 네. 읽어. 우리는 다양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문화재는 더욱 보존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국가유산 보존가다. 그럼 국가유산 보존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름에 있듯 국가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물건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망가진다. 그렇기에 소중한 역사인 유물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물을 복원해야 하는데 바로 국가유산보존가가 이 일을 한다. 첫째, 유물이 갖고 있는 물질적 형태와 미적, 역사적 의미까지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골라 보존한다. 과학적 원리와 화학적, 물리적 등 여러 가지 보건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유산을 보관하는 방법이다. 최근엔 디지털로 보관한다고 한다. 오프라인에 실물이 있는 걸 디지털화한다. 여러 가지 디지털을 활용해 문화재를 기록한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은 2024년을 목표로 문화재 보존가를 양성한다고 한다. 현재 복원이 필요한 문화재는 많지만 보존가가 많이 없어 손질 방법이 없다고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유물 중 보존 처리가 시급한 게 무려 73,853점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를 보니 얼마나 많은지 체감된다. 그렇기에 더욱 보존과 양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넷째, 국가유산보존가는 미래 유망 직업이라 한다. 지금 이 직업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문화재다 보니 기술적으로 많이 알아야 해서 앞으로 미래에 더 기대할 직업이라고 한다. 국가유산보존가라는 직업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 특히 지금은 보존가가 필요한 상태이니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보존가,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자. 네, 수고했습니다. 하진이. 마무리를 인상 깊게 잘한 것 같고 국가문화보존가가 하는 일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원. 음, 되게 국가유산 보존과 관련된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글의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중간에 뭐 한두 문장을 추가한다든가 좀 이런 게 약간 필요해 보였어요. 음, 자, 지석 네? 투. 네, 일단, 내용 자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정리는 좀 잘하는 것 같고요. 뭐, 문장의 길이도 적당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준이. 네, 전체적으로 국가유산 보존가라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직업을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 전체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국가유산 보존가가 하는 일은 무엇일 건데, 첫째, 둘째, 셋째에서 보면,
첫째는 잘 썼는데 둘째하고 셋째하고 넷째가 국가유산 보존가가 하는 방법이 아닌 거를 써가지고 질문하고 대답이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 자, 준이의 평가가 아주 예리합니다. 준이가 평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민이가 국가유산 보존가라는 이것도 역시 아까 빙산 뭐 운반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뭐 생소한 그런 직업을 잘 골라서 소개하는 거를 또 잘 썼습니다. 아까 지석이가 그 시작 자체가 요것도 아까 지석이 글 갖다 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 근데 이제 은민이 같은 경우는 요 시작하는 말 자체를 이 국가유산 보존가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이거에 맞춘 특화된 그런 시작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하진 않아? 재밌진 않아. 흥미롭진 않아. 은민이가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은민이가 이걸 그럼 흥미롭게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최근에 문화재 그 보존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뭐 하는 걸로 소개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미륵사지 석탑 혹시 가본 사람 있어? 여기 전라북도 익산에 가까운데 대전에서. 책에서 봤어요. 미륵사지 석탑이 과거에 이제 일제 그 뭐야 그 백제 무왕 때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 아주 높은 탑이었는데 그 윗부분이 잘려가지고 그래서 그 시멘트를 이렇게 일본 일제시대 때 그 발라뒀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멘트를 초록초록 바르는 어? 뭐라고 지서가? 음, 거기 막 가봤는데 음. 막 시멘트를 막 겁나 이상하게 발라놨던데. 시멘트를 발라놨다가 그걸 이제 그 해체해가지고 어, 다시 이제 요즘에 복원을 다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근데 거기 안에서 어, 그 해치 작업하다가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 나왔다고. 그거는 저기 맞아, 맞아. 그건 아니고 그건 불국사 석가탑. 진짜요? 너네가 말하고 있는 건 불국사 석가탑 말하는 거고 무구정광 바본가 봐. 대관경이 된 거는 불국사 석가탑 말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은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미륵사리 석탑이라고 백제탑인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사례 같은 거 하나를 뭐해서 조사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 나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미륵사의 석탑을 시멘트로 쳐바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욕을 해? 욕하죠. 고마워 해? 어? 욕하죠. 욕한단 말이야. 무식한 놈들이 거기다 시멘트, 그 문화재에다가 그 시멘트를 쳐발라 놓고 이런 무식한 놈들이라고 욕한다고. 근데 과연 그게 욕할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지금 시멘트를 쳐발라 놓는 거는 무식한 일이야. 근데 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시멘트를 갖고 한 거는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뭐라는 거야? 최선의 방법. 최선의 공법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시멘트를 갖다가 뭐 그런 처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오히려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훼손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는 지금의 눈이 아닌 그 당시의 눈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일을 균형 잡게 볼 수 있는데 좀 딴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돼서 특화시켜 쓰는데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래서 국가유산 보존가가 실제로 그 무슨 활약을 펼쳤던 아니면 무슨 뭐 우리가 아까 그 누가 타이타닉号지석이가 말했던 타이타닉号뭐 그런 얘기 영화라든가 그런 소재와 관련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알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끌어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도 하나의 처음 시작하는 말로서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유산 보존과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름에 있듯 국가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해놓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망가진다. 그래서 이유를 복원해야 하는데 바로 국가유산 보존과가 이 일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놓고서 갑자기 첫째 나오더라고. 도대체 이 첫째가 뭐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 유물을 복원해야 하는데 바로 국가유산 보존가가 이 일을 한다. 뭐 국가유산 보존가가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다음에 첫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첫째라고 들어가는 바람에 무슨 첫째인 건가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준이가 지적을 했듯이 어 이게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각각 넷째가 각각 그 뭐야 이야기하는 성질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렇게 붙인다는 건 이게 병렬적인 거지. 같은 등급,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식당에서 뭐 첫 번째로는요,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샐러드가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뭐 어? 돈가스가 나올 거고요. 그럼 그다음에 뭐 스파게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과일하고 뭐 차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스파게티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준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거고요. 세 번째로 뭐 갑자기 그럼 이게 뭐냐는 얘기지 이게. 어? 음식이 나오는 건데 왜 갑자기 준이 쇼가 나오냐고 갑자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차라리 음식 얘기 쭉 하고 근데 음식 즐기시는 동안 아 앞에서 즐겁게 음식 드시라고 준이가 노래를 불러드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뭐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디지털 활용의 문화재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유산 보존가가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지 뭘 뭐를 해야 된다는 건지 이게 좀 더 이게 분명해고 이거는 이제 그 양성 과정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라서 차라리 하는 일은 하는 일대로 그다음에 국가유산 보존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관한 부분 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정돈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 자료까지 조사해 가지고 쓰고 있는 점들은 상당히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역시 이제 지석 2와 마찬가지로 끝맺는 마지막 그 마무리까지 이렇게 써서 전체적으로 처음 부분, 본론 부분, 그다음에 끝 마무리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을 갖춰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점도 좋은 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문장을 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끊어가지고 딱딱 쓰고 있는 그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이 준이 네, 자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사람들이 지켜주는 정의의 용사 관련된 책을 읽어봤을 것이다. 이런 용사들은 약자들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든 사람들을 보고 매우 멋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난 어릴 때 이런 용사들고 한데 꿈꾸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에서 이런 용사들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디지털 영웅은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지워주고 영구적인 파기를 해주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장의사의 시작은 한 소녀 덕분이었다. 그 소녀는 어린 나이에 광고 모델로 나오게 되었지만 나온 후 많은 사람들에게 악성 댓글을 받게 되며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비방 욕설 댓글을 삭제해 주었다. 그 결과 디지털 장의사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디지털 장의사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런 디지털 장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고마운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직업은 아니지만 저 하루에 필요하고 소중한 직업 중 하나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원래 죽은 사람의 디지털 유산을 정리해주는 일이었지만 현대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지우는 일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뒤에 데이터 하나하나를 찾아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다고 한다. 특히 사용자의 신상 정보를 삭제할 때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유를 말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삭제할 수 있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사이트가 아닌 해외 사이트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힘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인터넷은 현재까지도 법에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가 일을 할 때도 당황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사용자가 의뢰를 할 때 먼저 수락하기 전에 의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만약 디지털 장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관련 학과를 나오면 좋다. 국문학과, 언론홍보학과, 문예창작학과. 디지털 장의사를 위한 딱히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디지털 장의사는 아무래도 인터넷 안에서 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분에서 자격증을 따주는 것이 따 이-
이런 어? 이런 관련 부분에서 자격증을 따주는 것이 좋다. 이런 디지털 장의사의 개인과 단체 기업이 형반 이런 디지털 장애사의 개인과 단체, 기업을 평판 관리 및 삭제 업무를 하고 받는 비용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관리, 삭제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수십억, 수십만 원부터 기업들은 억 단위까지 이른다. 정확한 수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익 안정성은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의 전망 또한 매우 좋다. 디지털 장의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유망 직종으로 선정했고 구글 회장 에릭 슈밋, 사회학자 토마스 프레이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중요 직업군이라 할 정도로 주목받는 직업이다. 인터넷이 사회를 장악한 지금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나타난 것은 어쩌면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현재와 같이 인터넷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장의사가 자신의 관심사를 맡고 일이 재밌다면 한번 꿈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수고했습니다. 은민이. 일단 글을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쓰고 또 아래 보면 뭐 자료 같은 것도 조사해서 미래 전망 지고 뭐 이런 것도 했던 게 굉장히 성의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음, 직업별 장애자들이 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위에 위에 어떤 소녀 이야기 나올 때 아, 되게 좀 어디였지? 그 결과 디지털 장애사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디지털 장애사가 생겨난 것이다. 디지털 장애사가 원래 없었는데 생겨난 거니까 위에 아닌가? 내가 틀린 건가? 아니에요. 어? 응? 아니. 그냥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진이. 디지털 장사라는 이름이 좀 독특해서 헷갈렸는데 잘 설명해줘서 좋았고요. 그 디지털 장의사가 될 수 있는 대학 교과를 알려줘서 좋았어요. 그다음 지석원. 되게 깔끔하게 되게 짜임새 있게 그려줬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파워레인저 그런 거 얘기하면서 뭔가 흥미를 약간 좀 일으킨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 투. 시작할 때 내가 소개할 직업 디지털 장의사라고 적어놓고 후반부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러고 들어가는 게 살짝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준이글 같은 경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쓴 글이에요. 이 준이글. 그래서 준이글이 갖는 그런 뉘앙스 느낌과 아까 지석이나 하진이가 썼던 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과 그걸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글은 어떻게 쓸 건가, 어떤 방향으로 쓸 건가, 그걸 여러분이 미리 결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또 준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아까 은민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시각이지. 디지털 장인사와 관련된 그런 특별한 시각을 갖고 쓴 거야. 그런 점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정의의 용사 출동 막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어쨌든 흥미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로서 쓴 점들 이런 시작들이 좋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와 관련되어서 디지털 장의사가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디지털 장의사의 유래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 원래 죽은 사람의 디지털 유산을 정리해주는 일이었지만 뭐 의뢰하는 추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어떤 뭐 어려운 점들이라던가 실제 하는 일들 같은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 것들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장의사가 되기 위해서 관련 학과들도 쓴 것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랫게 문제는 디지털 장의사하고 국문학과, 언론홍보학과, 문해창작학과가 나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그 제가 알기론 그 어, 디지털 강의사가 어, 이 지우기 위해서 그 음. 사이트 관리자나 아니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 다 설득시킨 후에 삭제를 해야 돼가지고 저 어, 정확하게 그래서 네, 문해창작이나 국문학과처럼 이렇게 그래서 글쓰기를 잘, 설득하는 편집글을 잘 써야 된다고? 이메일을 잘 써야 된다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디지털 장의사 하면 말 그대로 그 검색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필요한 곳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삭제하거나 없애는 게 일인데 그 없애는데 오히려 국문학과, 언론학과, 문해창작과는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없애는데 만들어내는 이 직업이 왜 유망한 직업이지? 라는 분에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의아스러운 분도 있고 오히려 디지털 장의사라면 말 그대로 디지털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다던가 검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서 어떤 왜 이과인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럼 이거를 그 조사할 때 이과가 도대체 왜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궁금해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만약 그 자기가 조사가 안 되면 차라리 이 부분은 뭐 하는 게 나아? 안 빼는 게 하는 거. 낫다는 거지.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확신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디지털은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서 자격증을 따주는 것이 좋다라고 자격증을 따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건 없는 아닌데 이런 관련 부서 자격증을 따주는데 그럼 이런 관련 부분이라는 게 뭔 거야? 여기서 아까 그래가지고 하면서 약간 저도 이상해가지고 음, 여기서 약간 실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요것도 자기가 좀 더 이제 뭐라는 거야? 좀 더 조사를 해야지. 그 디지털 자기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 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는 수입에 관해서도 이제, 쓰고 있는 것들 좋고, 미래 전망에 관해서도 이렇게, 자료 조사해가지고 쓰고 있는 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 마치는 말로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시, 준이 역시 이렇게 잘 짜임을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글을 쓴 것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디지털 자기사까지 우리가 다 함께 알아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때 두 가지 이렇게 했어. 하나는 이렇게 직업, 나중에 어떤 직업이 있나, 어떤 일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보는 것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날 수 있는 분들의 직업을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뭐 삼촌을 만나고 뭘 만나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이제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뭘 정보를 얻는 거라는 거는 생생하긴 하나 좀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직업을 소개하는 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소개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뭐 다 뭐 하는 거지 특히 여러분들의 흥미를 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뭘 좋아하냐 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 좋아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뭐 모르는데 뭐 좋아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진로 탐색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만 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이 매칭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직업만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몰라가지고는 좋은 직업을 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써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나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 그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뭐 화가 날 때, 나의 뭐 이렇게 나는 우리 요즘에 뭐 MBTI인가 뭔가 해서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나는 정의로운 걸 더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나는 뭐 타협을 잘하는 건가, 뭐 등등 성격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또 어떠한 성향의 어떤 그런 사람들인 건가
라는 분에서 자기 탐구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진이가 자기 탐구한 내용도 있어서 하진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근데 두 번째 거 주제가 뭐였죠? 자, 제목이 나야, 나. 아, 해? 내 이름은 윤하진이다. 중학교 1학년이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의 꿈이다. 내가 꿈꾸는 직업은 기분에 따라 달라지곤 했지만 중학생이 되고선 줄곧 승무원을 꿈꿔온 나였다. 그래도 승무원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맞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적성과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다. 기본 스케치를 할 때도 좋지만 난 내가 그린 그림을 채색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낀다. 똑같은 스케치를 한 그림 두 개가 있어도 그 그림을 어떤 계열로 색칠하느냐에 따라 두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하게 된다면 나는 공익 광고의 포스터처럼 눈에 확 띄는 그림을 그리는 광고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 나의 MBTI는 INFJ이고 한국에서는 16가지 유형 중에 8위로 흔한 순위이고 전 세계의 1%의 사람들이 인프제이다. 나는 통계를 보며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흔하게 보이는 MBTI지만 다른 나라에 간다면 자주 보지 못할 유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흔하지 않은 MBTI 유형이라 그런지 나는 나의 MBTI가 마음에 든다. 인프제는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난 유형이라고 하는데 왠지 나와 비슷한 유형의 MBTI가 나온 것 같아서 신기하다.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나에게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뿌듯하고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글을 자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글로 쓴 것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글은 뭐 평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은 하진이, 진솔하지 못해요. 네, 뭔가 잘못 쓴 문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니들이 지난주에 하진이한테 그렇게 폭격하니까 하준이가 일주일 만에 이글 아래서 지금 뭐야, 두 번째 문장부터 이상해요. 아니, 그다음 승무원 자기가 통찰력이 많고 인내심이 많다는 건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랑 지금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랑 그리고 네네네 그거 일단 그거부터 틀리고 시작했어요. 네. 자, 이게 그래서 인내심을 해봐. 나보다 낫잖아. 내가 너무 높은데. 너희들이 합쳐서 나보다 안 될걸? 내가 너보다 훨씬 자, 높아. 하진이가 보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의 꿈이다라는 부분에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보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공익광고 포스터처럼 공익광고 포스터라는 부분에서 결국 하진이가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는 또 공익을 더 추구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들이 하진이 이 글 안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하진이가 나중에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할 때 요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미술을 어쨌든 좋아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그렇다면 또 이제 미술과 관련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채색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이렇게 미술이나 채색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의 일들을 찾아보는 것들도 또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어, 인프제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어, 다른 나라에 간다면 자주 보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다. 흔하지 않은 거라서 마음에 든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요게 또 이제 그 하진이의 그 성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흔하지 않았을 경우에 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 저도 어, 뭐 비슷해야 맞아요. 오히려 편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하진이는 그런 점에서 이른바 그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은하에 탱크예요. 대해서 마음에 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자기의 성향을 보여주고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난 유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뛰어난 유형이 자신이 이제
비슷해서 신기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인내심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난 유형이 나오면 어쨌든 이것과 또 이제 뭐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 하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보면 누군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내심이 많다 그렇지 않아.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요. 오히려 선생님은 뭘 시작하는 걸 좋아해. 막 뭘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쉽게 좀 이렇게 지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들. 내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냐, 성격이 좀 이렇게 느긋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등등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어떤 거는 내가 이런지 저런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하진이 이 말, 내가 나에게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라고 해서 자신을 위한 탐구는 이렇게 한 번에 끝날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생각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이런 특징이 있어.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걸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다 잘 알아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사실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나.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점에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다라면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여러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석이가 갑자기 기울었어. 지석 2가 뭔 일이야? 너네 집이 막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어. 그렇지 않아? 아니요. 나만 그런 거야? 어. 아니요, 그래요. 하진이네 집도 기울었네. 너네 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아파트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아, 그래서 글쓰기 같이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꼭 수업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진이가 글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글들을 작성해보는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어,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첫 책, 젠더 수업. 맞습니다. 나의 첫 젠더 수업에서 젠더가 뭐야? 성. 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또 이제 그 젠더 이슈가 또 이렇게 상당히 첨예한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그래서 나의 첫 젠더 수업에서 성평등에 관해서 성 역할에 관해서 함께 또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